중국이 지난주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우주선을 발사하고 6일 무사히 다시 중국 땅으로 도착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으로 밝혀졌으며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고 해외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니 셔틀처럼 작동하는 미국의 X-37B와 유사하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발사 소식이 알려졌을 때에 중국 당국이 발사 사이트를 방문한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발사 장면을 촬영하거나 온라인에서 언급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부대는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임무 중 보안 교육과 인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발사 전날인 3일에는 트위터에 이 사진이 소문에 따르면 4일에 발사될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트윗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정보인지는 그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번 재활용 우주선으로 어떤 인공위성을 실어서 궤도에 올렸는지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 혹시나 새로운 궤도를 만들지는 않았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특별한 인공위성을 운반했을 것이며 은밀하게 특정 궤도에 올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공위성의 역할은 미국의 X-37B의 비밀 임무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주 스파이 활동이나 우주 무기 테스트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수많은 억측과 음모론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미스터리한 중국의 우주 왕복 비행선에 대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으며 거의 대부분 미국의 X-37B를 언급하면서 비밀 임무를 추정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중국의 이 비밀스러운 우주선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 확인과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사진에는 지구로 돌아온 우주 비행선이 비밀 기지의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비밀리에 건설한 비밀기지에는 5km의 거대한 활주로가 있는데 이번에 무사히 착륙한 비행선을 추적한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비밀 우주 비행선과 비교가 된 미국의 X-37B도 로켓에 의해 발사되고 활주로에 착륙하는 방식으로 지구에 돌아오는 우주 왕복선과 유사한 무인 우주 비행기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4개의 기밀 임무를 수행했으며 지구 궤도에서 비밀 운행을 하면서 비밀 화물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X-37B는 2010년 첫 번째 궤도 임무를 수행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적인 궤도에서 730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X-37B와 같은 초음속 우주선은 적의 위성, 우주정거장, 지상표적 또는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탐지하거나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무인 우주 비행기는 위성 발사나 수리, 물품 또는 우주 비행사 운송을 포함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X-37B를 통해 군사적인 목적을 은밀하게 수행했다면 중국도 이번 미스테리 재사용 우주선을 활용해 그 이상의 군사적인 목적을 은밀하게 수행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우주 개발은 이미 엄청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인공달을 띄워서 가로등을 대체할 목표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인공달로 가로등을 켤 필요도 없고 어느 지역이나 깜깜한 곳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황당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중국이라면 어떤 형태로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중국은 달의 반대편에 세계 최초로 우주선 창의 4호를 착륙시켰고 수십 년 안에 새로운 우주정거장과 달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은 우주 개발에 투자한다고 큰 수익이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중국의 이러한 우주 개발 투자에 대해 일종의 과시용이라는 전략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종합적인 국력을 과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지만 더 큰 목적은 군사적인 이유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군사적인 이유를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큰 나라이며 우주 산업에 나사만이 아니라 펜타곤과 민간 분야까지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다.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어렵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달 탐사 등 우주 탐사 분야는 세계 연구소와 기관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미국의 GPS를 대체하는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 강국으로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23일 오전 9시 43분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의 마지막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동안 100억 달러, 약 11조 9천억 원을 들인 베이더우 시스템은 55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를 커버합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미국의 GPS보다 오차가 적다고 합니다. 일반 용어로는 GPS가 5m, 베이더우는 5에서 10m로 GPS가 더 정확하지만 군사용어로는 베이더우가 10cm, GPS는 30cm의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베이더우 시스템은 철저하게 군사적인 이유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GPS 시스템을 통해 미국이 특정국의 GPS 접근을 통제한다면 강력한 군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베이더우 시스템으로 중국은 독자적인 군사 위성 항법 장치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이미 중국에서 중국 내 스마트폰의 70%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100% 이용이 가능하도록 중국 정부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중국은 시진핑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베이더우 시스템 완성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중국의 공격적인 도입 전략으로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BDS가 미국의 GPS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2019년에만 34차례의 위성을 발사했으며 2020년에는 약 50여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우주 궤도에 200기가 넘는 인공위성을 운영 중인데 2025년까지 100여 기의 인공위성을 더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을 누를 수 있는 군사 대국과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인 시진핑의 중국이 우주 개발을 통해 일거의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까?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수장이 사퇴. 지난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지병인 괴양성 대장염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았다. 그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9월에도 괴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중도 사임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 당시 올림픽 개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관심은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여부에 쏠린다. 이듬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2016년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는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분장을 하고 나타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 말 발병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전염병 공포로 몰아넣었다. 코로나19 사태다. 변수가 발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아베 총리와 협의해 올림픽 개최를 연기했다. 당시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2년 연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단호히 반대, 1년 연기로 뜻을 굳혔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일본의 기술력을 신뢰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개선이 깔린 답안이었다. 올림픽 1년 연기.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와 맞물린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안에 올림픽을 다시 치르고 싶어 했다. 올림픽 성공 개최 여부에 따라 집권 연장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중도 사임에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일본 언론 마이니치 신문은 올림픽의 강력한 추진자가 사라졌다. 경계등이 켜졌다며 대회조직위원회 내의 분위기를 전했다. 산케이 스포츠 역시 아베 총리 사임에 따라 새 수장 밑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린다. 모리 위원장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긴급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는 도쿄올림픽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예정대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보도했다. 데일리 스포츠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가운데 수장이 교체됐다. 구심점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IOC 조정위원회는 오는 10월 도쿄올림픽 조직위 측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놓고 내년으로 연기한 대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올림픽에 강력한 구심점이던 아베 총리가 물러난 만큼 일본 정부의 추진력의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2025년에 열리는 오사카 칸사이 엑스포 로고가 발표됐다. 다소 기괴해 보이는 디자인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지 네티즌들이 나온 것도 잠시. 벌써부터 로고에 별명을 붙이고 캐릭터화하는 등 2차 창작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 등은 25일 일본 국제박람회 협회가 아트 디렉터 시마다, 하모츠 등이 소속된 티미나리의 작품을 공식 로고로 선정했다고 알렸다. 로고는 생명의 을 주제로 세포에서 모티브를 얻은 붉은 구체를 연결한 디자인을 기본으로 눈처럼 보이는 5개 점은 벚꽃을 상징한다. 시마다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의 DNA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건축가 안도 타다오를 단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는 로고에 대해 좌우 대칭이 아닌 것이 오사카다운 재미가 있고, 발표 직후 일본에서는 게임 보스 캐릭터 같다, 무섭다는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다. 기분 좋은 위화감도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현지 네티즌들은 하루 만에 로고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 로고를 빵으로 만든 제빵사가 나왔다. 제빵사이자 밴드 멤버인 마츠나가 힌타시는 오사카 엑스포의 로고 생명의 빛을 세상에서 제일 빨리 빵으로 만들었습니다라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공개했다. 글로벌 도넛 브랜드 미스터 도넛의 시그니처 도넛과 닮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일본 네티즌은 도넛의 문화를 합성한 사진을 게재하며 리트윗한 2명을 추첨해 도넛을 선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 로고를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게임 캐릭터와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포켓몬스터의 몬스터 중 하나가 되어도 좋지 않겠느냐는 트윗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창작력이 샘솟은 금손들은 벌써 움직였다. 저에게는 전체적인 형태는 그렇다 쳐도 세포의 핵이라 부르는 전운이 약간의 불쾌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전염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생물, 세포, 바이러스를 연상시키는 것은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로고가 가져야 하는 상징성에 대한 방향을 완전하게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엑스포의 메인 테마가 이라 해도 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로고 디자인은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이지 않나 합니다. 빨각색으로 디자인 또한 일본 국기가 사용하고 있는 색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만 같아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제성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참신함도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파격적이긴 합니다. 2018년 이 후보 당시만 해도 일본은 아래와 같은 엑스포 로고와 그래픽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25일 공개된 최종 로고는 디자인적으로나 조형적으로 완전 다른 성격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어떤 행사의 로고는 로고만 디자인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배너, 홍보 이미지 등등 다양한 변형 디자인이 필요한데 저유기적이고 강력한 로고에서 어떻게 변형 제작물들을 디자인할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높은